네, 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리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작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3월 국어 모의고사 고전시가 파트 문제였던 42번, 43번, 44번, 45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세보의 상사별곡과 정지용의 다도해기 5 1편 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마찬가지로 제가 현대시 풀이를 할 때도 올렸지만은 처음 본 것처럼 뭐 혹은 진짜 처음 본 걸 수도 있죠. 처음 본 작품이라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추해 가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설명도 문제를 풀고 나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건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제 뭔가 더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원하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이제 문제 푸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하고 나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고 43번에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은 어디 있어요? 가에 있죠.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나에 있죠. 나에 있기 때문에 가를 읽고 문제를 기역과 니은을 확인을 한 다음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서 44번 문제를 보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보기는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작품으로 건너가는 것이 가장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 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5번도 여기 보시면 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기는 나를 읽고 쓴 학생의 감상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읽고 나서 이제 보기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좋겠어요. 44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 가를 본 다음 40 몇 번이죠? 42번과 43번에 보기 수를 이제 제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지수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가를 보기를 읽어봅시다. 가는 두 명의 화자가 각각 자신의 사연을 차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A와 B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 보도록 하죠. 작품을. 작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제목이 상사잖아. 상사라고 하는 거는 그리워하는 거죠. 일단은 그리워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별했겠지 라는 걸 전제로 하고 풀이로 갑시다. A부분은 한번 빨간색으로 정렬해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죠.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이렇게 돼 있네. 황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매화꽃이야. 근데 노란 매화예요. 노란 매화는 언제 피냐면은 뭐 이제 봄에 펴요. 봄. 근데 이때 이별을 했대. 근데 만학단풍이 늦었대.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단풍 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봄에 이별을 했는데 봄에 빠이를 했는데 지금도 역시 빠이 상태다. 가을에도 역시 빠염 상태다. 빠염. 이별한 지 오래되었음 이런 얘기죠. 상사 1년 무한사는 저도 나를 그리려니 이렇게 돼 있네. 상사 1년 무한사. 그러니까 상사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한데 저도 나를 그리려니 너도 나를 그리워하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리워하는데 넌 날 그리워하니? 과연 그럴지. 굳은 너냐 깊은 정을 낸들 어이 잊었을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굳은 너냐 깊은 정은 뭐 이제 영원히 널 사랑할게 뭐 이런 얘기를 쏙닥쏙닥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찌 잊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잊었다 안 잊었다 안 잊었다 무슨 법? 서리적인 표현이죠. 서리법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런지 뭐 이런 건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 속세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별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가 시기를 한 건지 그래서 이별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조물주 탓이야. 아무튼 그네 추측하건대 그러니까 조물주가 시기해서 내가 지금 우리 커플이 너무 꽁냥꽁냥해서 조물주가 시기해가지고 헤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토당토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한 3추 지나가고, 그러니까 여름 3하니까 이제 여름이고요. 3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을이겠죠? 이게 지나가고 낙목한천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진 어떤 겨울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겨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임과 이별한 상황이 봄에 빠이해가지고 가을에 빠이했는데 지금 심지어 뭐가 된 거야? 겨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임과 이별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 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봄에도 안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운산이 멀었으니, 운산은 이제 구름 낀 산이 멀었으니 소식인들 시일순가, 소식인들 시일순가, 소식인들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서리적인 표현이죠. 대인난 기난숨에 눈물을 맺드는 거. 대인난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지만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난숨에 눈물을 맺드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흉중 마음속에 불이 나니 구에 간장 다 들어간다. 그래서 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물로 못 끄는 불이 없건만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괴로움이라면 이걸 이제 물로 꺼야 되는데 끌 수 있는 불이 없지만은 왜 못 끄냐 이 얘기야. 여기 보시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그런 사랑의 아픔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치유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꽃보다 남자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윤지우라는 그 남자 서브 남주가 이제 금잔디에게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예소방관이 와도 불을 못 끈다 이런 얘기예요. 자네 사정. 그래서 A가 끝났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일단 기억이 있잖아. 우리가 방금 기억을 읽었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구체적 현상에 빗대어 애절한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뭘로 구체적 현상은 뭐예요? 불로 물을 못 끈다고. 아, 불로래. 물로 불을 못 끈다고. 물로 불을 못 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절한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랑의 상소였잖아. 그죠? 그러면은 B로 가죠. B는 이제 다른 뜻기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보죠.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문장의 어떤 구조가 비슷하죠. 대꾸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정 알아. 왜냐면 나도 이별했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구사창. 그러니까 어쨌든 창이야 창가. 창가의 전문날가 소소상풍 송한성에 소소상풍 송한성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기러기 울음소리래요. 그래서 기러기 울음소리에 상사몽, 그러니까 얘가 뭔가 꿈을 꾸고 있었나봐. 님과 뭐 꽁냥꽁냥하는 꿈이라도 꿨나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기러기 소리 때문에 깬 거야. 얼마나 기러기가 짜증나요. 그러면 이 송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겠어? 화자의 외로움과 정서를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맹맥히 생각을 했는데 뭐 답답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순화류 좋은 시절 강루시찰 경계조차 이렇게 돼 있네요. 방순화류는 뭐 누가 봐도 이게 춘이니까 봄이잖아. 봄에 뭐 꽃이겠지. 원래 이제 봄의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건데 뜻을 모른다고 써도 대충 뭐 봄이구나 뭐 꽃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봄의 꽃이 좋은 시절에 강루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뭐 누각이나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경치. 훌륭한 경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야? 관광 다녔다는 거지. 소풍 다녔다는 거지. 뭐 누구랑? 누구겠어? 사랑했던 님이겠죠? 청산 독수 증인 두고. 그러니까 자연이 증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걸 건넸지? 일부월 월부월. 그러니까 날마다 달마다 우누지락은 뭐야? 구름과 달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 이게 뭐겠어? 구름과 달은 항상 달이래. 구름과 비는 항상 붙어 있죠? 즉, 그 남녀간의 어떤 뜨거운 19금 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금 러브를 같이 이제 같이 화목하게 잘 사귀고 있었대. 일단 이게 아주 뜨거웠다는 얘기죠. 날마다 달마다 이런 관광 다니면서 이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청산 녹수 증인을 두고 사생 100년 서로 맹세. 그러니까 녹수를 증인 두고 다음 년에도 우리 다음 생에도 100년 동안 함께해. 막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지. 님과.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 와도 성화로세. 그러니까 님을 못 봐도 병이 되고 님이 늦게 와도 성하다.
오는 글발 가는 사연 자자팩팩 다정터니. 그러니까 오는 글발과 가는 사연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편지 보내면 답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 별리가 엮여족이 어려워라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 별리라는 거는 이별을 거꾸로 쓴 거니까 결국 이별이야. 그래서 어쩌다가 한 이별이 엮어주기 어려워라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엮여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는 정의 간절함이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이런 이별이 그리는 정이 간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글발이 끊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다정하더니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정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니은 새우사장 전문회가 소수상품 송환성 이건 이제 잠을 깨게 하는 그런 아이였잖아. 그러면 자연물을 활용하여 예상적 분위기, 예상적이라는 거는 슬픈 거니까 슬프죠. 왜? 내가 꿈을 꾸고 있었잖아. 님을 만나는 꿈을. 근데 뭐 때문에 깬 거야? 쟤네들 때문에 깬 거야. 그러니까 자연물을 활용한 거 맞죠? 그리고 예상적 분위기 강조한 것도 맞죠? 답이 1번과 2번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하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명을 순응하는 수능적 자세가 확인된다.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별했으니까 이제 뭐 받아들이겠어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 난 쿨하게 다른 남자 찾겠어 뭐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수능적 자세라고 가해서 볼 수가 없어요. 현재의 삶의 반성을 왜 해? 그냥 헤어져서 슬픈 것 뿐인데. 헤어져서 슬퍼. 이제 미모를 갖고 와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반성이겠지. 하지만 그런 얘기 없기 때문에 틀렸다. 시간의 흐름이 포착이 되죠.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이 표출된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한 주제의식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죠. 뭐 인간은 헤어졌는데 자연은 뭐 오손도손 다정하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상실의 경험까지는 맞아. 이별했으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려는 자세가 있냐고. 이제 뭐 행복해질 거야. 그 새끼는 잊을 거야.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뭐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읽어도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4번으로 가서 A의 황매 시절 떠난 이별과 그죠? 봄에 헤어졌죠? B의 어쩌다가 한 이별에서 두 화자의 처지 뭐야? 둘 다 이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의 굳은 언약 깊은 정 B의 차생백년 서로 맹세에서 두 화자가 임과의 사랑에 대해 지녔을 기대감. 그러겠죠. 굳은 언약과 깊은 정을 맺었는데 헤어졌다. 다음 100년에도 서로 함께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 헤어졌다.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 컸겠죠. A의 화자는 소식이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죠? B의 화자는 오는 글발이 끊긴 상황. 그렇겠죠? 흉중의 불과 B의 병, 마음의 병은 환자는 환자죠. 상사병의 환자. 아무튼 두 화자가 상사로 인해서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겠죠? 하지만 A를 보세요. 저도 나를 그리려니,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이런 얘기랑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를 통해 두 화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A는 어떤 여자겠지. B도 어떤 여자일 거야. 근데 얘가 서로 각기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진 상황 속에서 얘도 슬프고 얘도 슬프니까 우리 서로 뭐 처지가 비슷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제대로 잘못 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벌써 문제를 몇 개를 풀었다. 2개를 풀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야? 정지용의 다도이기 1편 낙토를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잠깐 목이 아프니까 잠깐 쉬고. 네, 제가 물을 마시고 왔고 따로 보도록 하죠. 정지용의 다도해기 5 1편 낙도를 보도록 합니다. 굉장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작품이 딱 봐도 수필이에요.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품의 갈래가 수필이에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느낌이 뭐 한라산으로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기행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지용 시인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제주도를 가고 쓴 어떤 5번째 글이에요. 뭐 다도해랑 제주도를 구경한 거죠. 다도해는 이제 남해가 다 섬이 많으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그죠? 보도록 하죠. 한라산이 시력 범위에 들어와. 그러니까 한라산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다니 그죠? 서기는 실상 추자도에서 헐썩 이전이었겠는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그죠? 모른다고 해도 넘어가면 돼. 뭐 아무튼 추자도에 뭐 있었나 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건가 보죠?
새벽에 추자도를 지내놓고 새벽에 추자도에 있었는데 이제 한숨 실컷 자고 나서도 날이 새인 후에야 해면 우에 위이겠죠, 위. 해면 위에 덩그럽게 선연이 허우대도 끔찍이지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뭐가? 한라산이. 그러니까 이제 추자도에서 자고 나서 이제 날이 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한라산이 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크게. 한라산이 봉우리가 하나겠죠? 이렇게 한라산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날이 밝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딱 봐도 시간의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날이 밝아오면서 이제 한라산이 아주 우뚝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포착되죠. 보통 그래서 디귿으로 갈게요. 영탄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랬으니까 영탄 맞겠죠. 대상을 접한 감독, 그죠? 우뚝 솟은 저거 겁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겠죠. 눈물이 절로 솟도록 반갑지 않으리까. 그러니까 정말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탄법 일단은 감탄했으니까 영탄. 한눈에 정이 들어 즉시 몸을 맡기도록 믿음직스러운 가슴과 팔을 벌리는 산이다. 산이 어떻게 가슴과 팔을 벌려요? 위임법이겠죠? 동방화촉에 초야를 세울 때, 이제 동방화촉에 초야를 세운다는 건 한마디로 이 첫날밤을 보낸다는 얘기죠. 이 첫날밤을 보내지. 바로 모신님이 수줍고 부끄럽고 아직 서러워서 아직 좀 부끄부끄 해가지고 겨울뿐이려니 그 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사 동상에 아주 희자 손눈에를 품은 듯 와락 사랑없게 배입는 신부와 같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야, 그 초야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모신님이 좀 아직 수줍고 부끄러워서 이제 약간 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그 님의 얼굴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봤는데 동상이 아주 희었대. 그러니까 뭐야, 해가 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야를 보내고 나서 그때는 얼굴을 좀 대충 못 봤는데 초야를 지내고 나가지고 이제 첫날밤을 보내고 나서 솟는 해를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얼굴을 보니까 솟는 해를 품은 듯,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서 뭐 광채가 난 거죠. 사랑없게 배이는,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신부와 같이, 이런 얘기야. 뭐가? 산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신랑의 입장에서 첫날 밤에 어떤 그런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어여쁜 신부의 얼굴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라산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라산이 엄청나게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즘 슬프지도 않은 그늘이 마음에 내려앉아. 그러니까 좀 뭔가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그늘이 마음에 내려앉아요? 그늘이 어떻게 내려앉겠어? 슬프지도 않은 그늘. 그러니까 슬픔의 그늘이 마음에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다. 좀처럼 눈물을 흘릴 일이 없었기에 인제는 나의 심정과 표피가 호두껍질같이 호두껍질같이 지규법이 되겠고 오롯이 굳어지고 말았는가 하고 남저지 청춘은 아주 단념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감정이 메말라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청순이 끝났구나. 원래 청순일 땐 뜨겁잖아. 근데 이제 뜨겁지 않으니까 이제 청순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어구 가까이 온 이날, 그러니까 제주도 근처에 가까이 이제 배를 타고 가까이 도달한 이날, 바로 이른 아침, 바로 이 한라산을 보는 순간 불현듯 다시 살아났대. 다시 뭐야, 마음이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보들보들해지고 청춘이 뭔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동행인 영남과 형구, 이 사람 시인이에요, 둘 다. 근데 이 시인이 김영남 시인 유명하시죠? 푸른 언덕까지 헤엄쳐 오르는 물새처럼이나 설레고 푸덕거리는 것이요 좋아라 그러는 것이겠지만 가판위로 뛰어 돌아다니며 소녀처럼 피살대는 것이요 빽빽거리는 것이었다가 얘네 둘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배를. 산이 얼마나 장엄하고도 너그럽고 초연하고도 다정한 것이며 준열하고도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오리까 이렇게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겁나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뭐하고도 뭐뭐한 것이 아니오, 이런 얘기니까 비슷한 문장구조의 반복이네요. 대꾸법이고. 그럼 리을, 대상의 동적인 속성을 부여하며 외양의 다채로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적인 속성은 아니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장엄하고도 초연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어떻게 동적이야? 동적은 움직여야 되잖아. 활발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라산이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외양의 다채로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렇게 느껴진다 쳐. 하지만 이거는 동적인 거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정적이라고 했으면 말이 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거 답이 4번이다. 우리의 모력이 이다시도 절승한 도전을 달고 엄연히 대륙에 기항하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륙이라고 하는 것이 몰라도 돼요, 사실. 모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땅이야, 우리나라 땅. 어미모, 대륙의 그 땅이야. 근데 이것이 이다지도 절승하다는 건 엄청나게 뛰어나다, 뭐 이런 거, 경치가. 근데 그것이 이제 도선을 달고 엄연히 대륙에 기항하였던 거. 그러니까 엄연히 배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라산 제주도로 가는 게 이제 의도치 않고 그냥 살짝 들은 것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아무튼 겁나 감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착한 게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해면에는 아직도 야세, 그러니까 밤 기온이 개이지 않았는지 물결이 개운한 아침 얼굴을 보이진 않았지만 한라산 이마는 아름풋한 자줏빛이며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은 것이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해 보인다 이런 얘기고, 서리적인 표현이고, 이 색채 이미지를 썼네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의 선지에서 5번에 보시면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이 주는 인상을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맞겠죠? 색채는 무조건 시각적인 이미지니까, 눈에 보이니까는. 피라는 거 바다 저쪽에 아침해를 미리 맞음으로써 미리 맞음인가 하였으니 허리에 반장 구름을 두르고도 그러고도 그 후에 다시 헌줄이 솟아오릅니다. 뭐가? 한라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구름이 있고 이렇게. 여기 아침해가 이제 햇빛을 쏴주고 그랬더니 이게 자줏빛이고 뭐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한라산이요. 배가 제주 성내 앞 축항 안으로 들어가자 큼직한 목선이 선부들을 대불고 마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 한 죽음을 맞으며 우리는 목선회로 옮겨 타고 성내로 상륙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진짜 도착했다는 얘기죠. 흙은 검고 돌은 얽었는데 돌이 흙보다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삼다도,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 그래서 삼다도죠. 돌이 흙보다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채 이미지를 쓴 거죠. 그러고도 사람의 자색은 희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다. 사람의 고유의 빛깔은. 그러니까 돌은 까만데 사람은 하얗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나기 한 조금은 금시에 개이고 멀리도 밤을 새워와서 맞은 햇살이 해협 일면에 부채살을 펴듯 하였습니다. 뭐뭐 하듯 하였습니다. 직유법이고 햇살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42번을 3번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보기 43번으로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은 제주도를 여행한 작가의 체험을 담고 있다. 굳었던 청순의 감성이 한라산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는 작가의 표현이 흥미로웠고 그렇겠죠? 작가가 동행했던 인물들은 그저 막 뛰어다니다고 했으니까 맞겠고, 아침 무렵 구름 위로 솟아오른 한라산의 모습을 묘사한 맞죠?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토질과 사람들에 대한 언급한 부분 그렇겠죠. 제주도에는 뭐가 많아? 흙보다 돌이 많아. 사람들은 하얗대요. 작가가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부분. 뭔 소리야. 변덕스러운 날씨 얘기는 없고 또 되게 엄청나게 이미 감탄하고 있잖아, 아름다움을.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못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는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더 부족하다 라든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지 끄는 거?